안녕하십니까. 네,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오늘은 따로 찍습니다. 네, 불화선 아니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따로 촬영인 만큼 양해 바라겠습니다. 주중에 열린 FA컵 16강전 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인천은 경남 상대로 3대0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수원은 홈에서 김주찬의 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8강에 올랐습니다. 울산과 전북은 진땀을 뺐습니다. 울산은 전남 원정에서, 전북은 홈에서 파주를 상대로 연장 승부를 펼쳤고 두 팀 모두 8강에 올랐습니다. 구스타보는 4골을 넣으면서 과거 성남전인가요?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그날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제주는 대전과의 경기에서 4대3 난타전 끝에 승리했고요. 광주, 강원, 포항도 승리하면서 8강전은 이변 없이 전원 K리그 1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왜 K리그 프리뷰의 FA컵 얘기냐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축구 풍토상 K리그와 FA컵은 아무래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중에 열리는 까닭인데 FA컵이 이 경기의 어떤 결과나 분위기가 주말 리그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스쿼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중에 미쳐 날뛴 선수가 리그에서도 미쳐 날뛰는 사례는 저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유념해서 주말 경기를 즐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 프리뷰도 저희 볼만찬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7일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수원전입니다. 지난 4월 15일로 시계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빅버드에서 수원과 제주가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고요. 바사니가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시즌 첫 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주의 내리 3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이병근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후 최성용 대행을 거쳐 현재 김병수 감독이 팀을 이끌고 제주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르러 서귀포로 향합니다. 수원은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반전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중 대구와 FA컵에서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했고요. 컵 포함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퐁당퐁당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2패를 안긴 팀이 전북, 울산이라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수원이 리그에서 잡은 팀들을 보면 3백을 쓰는 팀들이었습니다. 인천, 강원, 그리고 FA컵에선 대구였죠. 제주 역시 3백의 대명사죠. 그런데 제주가 인천, 강원, 대구와 다른 점은 팀 분위기와 경기력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주는 시즌 극초반 분위기는 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 FA컵까지 따질 때 6승 1무입니다. 완전한 상승세를 타면서 리그에선 2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주중 FA컵에서도 대전을 꺾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는 주중에 소폭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FA컵 우승에 대한 어떤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희소식이 있다면 조나탄 링이 시즌 첫 경기를 드디어 치렀다는 것이고 약간의 백업으로 밀려있는 이기혁, 김승섭이 골맛을 보면서 기세를 올렸다는 점입니다. 홈 2연전이기 때문에 스쿼드에 아무래도 힘을 좀 준 느낌이고요. 수원 김병수 감독은 대구전에서 민상기를 처음으로 투입을 했는데 불투이스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 앞으로 민상기의 역할이 조금 있지 않을까 기대가 생겼고요. 윙어 아코스티 전진우가 엔트리에 포함된 건 역시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남병준, 염기훈 투톱으로 팀을 꾸렸었는데 윙어인 아코스티 전진우가 돌아오면 아무래도 날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길 감독은 이에 맞서서 창의적인 왼발 테크니션인 조나탄 링을 조금 더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돌아온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제주 수원전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이창민과 수원 고승범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민은 6월 12일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반면 고승범은 같은 1994년생인데 김천상무에서 전역을 해서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두 선수의 중원 기세 싸움이 궁금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 찍었습니다. 제주가 5연승을 할 때와 비교하면 다소 지쳐 보인다는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창 기자는 제주 승에 걸었습니다. 흐름과 스쿼드 면에서 제주가 앞선다고 예측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같은 날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대구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리그 기준 2연승 포함해서 2승 1무입니다. 순위도 6위까지 올라갔죠. 3경기에서 단 1실점. 수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대구 특유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에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세징야가 이미 복귀를 한 데다가 인천전에서는 에드가까지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가 이미 FA컵을 통해서 예열을 마쳤죠. 세드갈 콤비의 부활, 대구 공격이 완전체가 된다는 의미겠죠. 여기에 박세진 그리고 바셀루스도 최근 대구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대구는 여러모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경기를 준비할 전망입니다. FA컵 포함해 원정 3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대구인데요. 대구는 주중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이번 경기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인천은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입니다. 리그에서 까다로운 전북, 광주를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일단 조성환 감독이 두 경기에서 쓰리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명주를 측면에 기용한다든지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주면서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인천은 수비가 눈에 띌 정도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를 보면 의지적인 부분에서 올라간 게 느껴질 정도로 수비 쪽에서 파이팅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공격 쪽에서 도무지 골이 나지 않은 게 문제인데 최근 4경기에서 단 1골이에요. 그나마도 수비수 권한진이 넣었는데 인천의 두 핵심 공격수죠. 에르난데스와 제르소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에르난데스는 4월 강원전, 제르소는 3월 제주전 이후로 무득점입니다. 인천은 인천성훈이라는 타깃형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대중의 기용 등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날은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A컵에서는 3골이나 넣으면서 공격적 흐름을 바꿨고요. 다만 중원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문지환이 경고 누적으로 이날 뛸 수 없는 게 악재겠죠. 4월 1일에 열렸던 첫 맞대결에서는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인천이 대구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강했거든요. 대구가 원정에서 연승을 하다가 홈으로 오는 건데 대구는 올 시즌 원정에서 더 강했다는 거,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팀 모두 기록을 보니까 후반 30분부터 종료까지 득점이 올 시즌 득점 비율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대구는 올 시즌 득점의 31.2%를 이 시간대에 기록했고요. 인천은 무려 41.7%를 경기 후반부에 기록했거든요. 양팀 다 득점력이 좋은 팀이 아니라고 봤을 때 결국 막판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공산이 큽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로 꼽으면 대구는 현재 공격진의 본체라고 볼 수 있는 고재현, 지금 마무리 면에서는 세징야보다 고재현의 활약이 훨씬 중요해 보이고요. 인천은 결국 공격 쪽에서 마무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명주, 중앙이든 측면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이명주가 결국 마지막 패스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천의 득점력 여부가 회복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0대0이 예상되는 경기로 느껴집니다. 대구 인천전 무승부. 대구의 발목을 잡는 건 언제나 인천이었다. 네, 28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강원전입니다. 지난 4월 맞대결 50 논란 속에 강원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강원은 개막 후 9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고 바로 이어서 전북까지 잡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그 이후 흐름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3연패 뒤 무승부, 포항전 무승부를 통해 연패에서 탈출을 했지만 4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 숙제로 인해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강원의 최근 4경기 기대 득점이 3.89, 적어도 3골 정도는 넣을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놓쳤습니다. 같은 4경기에서 강원보다 기대 득점이 낮은 팀이 3팀, 수원, 대전, 대구인데요. 이 3팀이 각각 5골, 4골, 4골씩 기록한 걸 보면 또 강원이 최근 4경기에서 36개의 슈팅을 기록한 점을 놓고 보면 최근 강원의 득점력이 좋지 않은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고요. 강원의 올 시즌 팀 득점이 서울 에이스 나상호 한 명보다 적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팬미팅에서 상대를 좁혀놓고 측면 공간을 이용한 공격 전술을 훈련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 성과가 서울전에 드러날지, 주중 김포와 FA컵 통해서 한 가지 가능성은 생겼죠. 바로 돌아온 이정엽인데요. 강원이 기록한 3골이 모두 이정엽이 투입된 후반전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정엽이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갈레고의 극장골을 어시스트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정엽이 중앙에 있을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진이 부담을 느끼고 그때 측면 공격수들이 빈틈을 찌르는 패턴 많이들 기억하시는데요. 이걸로 작년에 강원이 상스에 갔었습니다. 이정엽 복귀 효과로 인해서 양현준, 김대원 두 날개가 다시 활짝 펼쳐질지 궁금하고요. 서울은 주중 휴식을 취한 게 이번 라운드에는 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한 이때 주중 휴식만큼 달달한 게 또 없으니까요. 게다가 홈 경기입니다. 서울은 올 시즌 홈에서 4승 2무 1패, 무승부도 이제 승률에 포함하는 프로축구 연맹식 승률 법에 의하면 홈 승률이 71.4%입니다. 울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서울의 두터운 스쿼드까지 감안할 때 체력 소모가 있는 강원과 체력 싸움에서 앞설 것으로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은 이 강원전, 지난 강원전에서 팔로세비치, 오심에 취소된 팔로세비치의 골까지 묶었을 땐 총 3골을 넣었습니다. 강원의 3백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강원에 침묵한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기록했다는 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팔로세비치, 강원 이정엽으로 하겠습니다. 팔로세비치는 지난 제주전에 이제 장염 증세로 결장했는데요. 말끔히 돌아왔습니다. 취소된 골에 대한 억울함을 시즌 4억 골로 풀길 바랄 것 같고요. 강원에선 이정엽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엽이 강원 공격진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을지 궁금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승으로 하겠습니다. 나상호, 황의조도 있지만 서울 팬들은 김신진 폼에 한번 기대를 걸어도 어떨까 싶습니다. 창기자 역시 서울 승리에 걸었습니다. 푹 쉰 서울이 체력적 우위까지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6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광주전입니다. 이번 15라운드 컨셉은 복수열전입니다. 수원은 제주, 서울은 강원, 울산은 대전, 전북은 포항, 그리고 수협은 광주를 상대로 시즌 첫 맞대결 패배에 대한 복수를 꿈꿉니다. 수협은 승리가 절실합니다. 3연패, 4연패에 대한 위기감이 구단을 감싸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17점, 경기력, 그 중에서도 수비력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도균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김도균 감독이 예고한 대로 주장 윤빛가람이 한 경기 부상을 털고 돌아온다면 확실히 중원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쪽쪽 끊겼던 패스 연결도 매끄러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엇보다 역습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신세계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수비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지난 경기에서 교체 출전한 이용이 선발로 복귀하는 것 정도가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도균 감독은 늘 공격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분위기 안 좋네. 더 공격해야지. 그래서 4대3 같은 명경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어떤 그 전술적인 운영을 볼 때는 지난 전북전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이번에 맞붙는 광주의 어떤 색깔까지 감안할 때는 선수비 후역습 혹은 전반 안정, 후반 어떤 공략 이렇게 컨셉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정효 감독은 인천과 비긴 경기에서 색깔을 잃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면 광주의 전체적인 라인이 수비 쪽으로 좀 내려온 감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정효 감독의 어떤 노림수라기보다는 선수들의 전체적인 체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정효 감독은 주중 FA컵에서 풀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 어떤 지금 완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풀 파워로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펼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원FC가 선제골을 넣더라도 광주가 따라붙고 혹은 반대 상황에서 수원FC가 따라붙는 어떤 난타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이제 주력 공격수인 산드로가 무면허 징계로 인해서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수 있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인 이으뜸이 돌아옵니다. 수원의 이기재처럼 킥 하나로 경기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유형의 선수란 점에서 이으뜸이 붙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트 플레이에서 지금 득점이 많이 없는데 광주가 이으뜸 복귀 이후에 세트피스의 위력이 얼마나 강해질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예 이으뜸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수원FC에선 2승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전북전 통해서 긴 골 침묵을 깼습니다. 홈팬 앞에서 시즌 첫 댄스를 추길 바랄 것 같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난해 대구전에서 K리그 데뷔골을 넣고 바로 성남전에서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주승으로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흐름은 좋지 않지만 아주 미세한 경기력 차이가 있고요. 특히 수비 안정감 면에선 광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창기자는 수원FC 승에 걸었습니다. 체력과 호미점,
수협 쪽에 쏠리는 부분이 많다고 평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시계를 지난달 16일로 돌리겠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양 팀의 맞대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대전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후 6연승을 달리던 울산의 제동을 걸었죠. 대전이 가공한 압박으로 울산을 괴롭혔고 울산 역시 특유의 경기력으로 응수를 했고요. 올 시즌 최고의 명승부, EPL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다시 양팀이 격돌합니다. 공교롭게도 울산 또다시 6연승 중입니다. 대전과의 경기에서 패하고 이어진 동해안 더비에서 비기면서 주춤하나 했더니 다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승리로 연결짓는 힘은 더욱 좋아지고 있어요. 울산 앞선 서울전, 수원전 모두 상대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3대2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금 K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자 역대 K리그사에서 가장 강한 팀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이 다른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 이날 경기 후에 전북과의 현대가 더비가 있는 만큼 흐름을 위해서도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산은 주중 전남과 FA컵에서 로테이션을 하고도 승리를 챙기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고요. 이날 다시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공산이 큽니다. 이렇다 할 부상자도 없고 FA컵을 통해서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죠. 잘 나가던 대전은 지난 대구전 패배로 시즌 첫 연패에 빠졌습니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에너지 레벨에서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특히 전방 쪽에서 무게감을 주지 못한다는 게 아쉬운 대목인데 일단 이날 울산전에는 티아고가 복귀할 전망입니다. 전방에서 힘으로 버텨줄 수 있는 선수, 높이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의 존재는 확실히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FA컵에서 레안드로가 골맛을 본 것도 호재고요. 변수는 역시 주세종과 조유민의 이탈입니다. 주세종은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 조유민은 부상으로 뛰지 못합니다. 대전은 주세종 없이 초반 치른 경험이 있어서 일단 임덕근이 이 자리를 채울 공산이 커 보이고요. 조유민의 자리는 김민덕이 메울 전망입니다. 최근 이문수가 3백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톤, 이문수, 김민덕이 3백을 구성할 전망입니다. 홈 원정 구분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울산 홈에서 무척 강하죠. 올 시즌 6승 1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강했습니다. 기세나 경기력 면에서 울산의 절대 우위가 예상되지만 지난번 경기 역시 같은 전망이었지만 대전이 승리했거든요. 상성이라는 부분이 이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울산에서는 지난 대전전에서 득점을 했던 루빅손이 직전 수원전에서도 멋진 골을 넣었었죠. 감각이 좋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활약이 예상되고요. 대전에서는 이현식 하겠습니다. 지난 울산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는데 이날도 압박, 전방 압박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키를 질 전망입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울산 승했습니다. 홈 울산은 무조건 정배라고 봐야 되겠고요. 울산 대전전은 울산 승. 4월의 대전과 5월의 대전은 다르고 이번엔 울산 홈이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29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포항 다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중 FA컵까지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입니다. 문제는 체력이에요. 가뜩이나 얇은 선수층 때문에 힘들어하던 포항이었는데 주중 FA컵 성남과의 경기에서 오베르단, 고영준, 김용환, 박찬용, 황인재 등 큰 폭의 로테이션을 단행한 K리그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사실상 베스트에 가까운 전력을 내세운 게 포항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이호재의 활약으로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역시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다행히 텀이 다른 팀에 비해서 하루 더 긴 거는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강원전에서 막혔던 골혈이 다시 한번 터진 것, 3골이나 넣으면서 터졌고요. 무엇보다 성남과의 FA컵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 수비 핵 박승욱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20여 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는데요. 박승욱이 리그에서 출전 시간을 늘린다면 그만큼 수비 쪽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전북 완연한 상승세죠. 4경기째 무패를 달리면서 어느새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력 자체가 좋아진 게 고무적이고요. 빌드업 형태는 앞선 경기에서 좋았는데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지난 수원FC전에서는 이 전북스러운 아주 공격적인 축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후반 가동됐던 문선민, 송민규, 이동준 라인은 스피드와 결정력을 겸비한 리그 최고 수준의 이선이고 스피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전북은 백승호의 부상으로 그간 이어진 두연볼 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손FC 후반전 보여준 빠른 트랜지션에 이어지는 공격 형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북은 주중 파주와 FA컵에서 로테이션으로 힘을 빼려고 했는데 상대의 강한 저항에 연장을 치르고 조규성, 박진서, 김진수, 문선민이 그라운드를 밟아야 했거든요. 구자룡, 송민규는 120분을 소화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날 경기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터지지 않았던 최전방 쪽에서 구스타보가 4골 포트트릭을 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팀의 첫 만남은 4월 1일 전주성에서 열렸는데 포항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전주성에서 치른 7번의 맞대결에서 포항이 4승 1무 2패로 대단히 강했는데 헌데 스틸리아드에서는 전북이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성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날 포항의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위기나 동기부여 측면에서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포항에서는 최근 가장 믿음직한 이선 자원이죠. 백성동을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맞대결에서 득점도 했었고요. 또 FA컵에서 휴식을 취했기에 또 가장 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전북에서는 구스타보 하겠습니다. 구스타보 포항을 상대로 팀 내 가장 많은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구스타보는 몰아치기에 또 능한 스타일이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지난 포트트릭의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전북승했습니다. 스틸리아드에서 강했던 흐름에 주목을 해봤고요. 포항 전북전에선 무승부, 소문난 포항 50주년 행사에 볼 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1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말 K리그 경기장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 어떨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중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만원 관중을 꿈꾸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